서울대학교가 내신이 가장 높을 것 같지만 1.3등급인 학생이 서울대 지역균형의예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올 초에 서울대학교 입법본부 주최로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4월 달에는 뭐가 발표가 됐냐면 서울대학교가 2024 서울대 학종 안내서를 갖다 발표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2022 학종 안내서와 2024 학종 안내서를 갖다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하기에 폐지된 좀 자소서의 기능을 좀 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작년도 이제 이렇게 입시 박람회에서 서울대학교 입학사단관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자소서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학생이 3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갖다 자소서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는데 자소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파악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능들을 갖다 조금 더 보완하고자 그런 이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서울대학교 그 학종 안내서라든지 서울대학교 평가 지침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서울대학교가 내신이 가장 높을 것 같지만 1.3등급인 학생이 서울대 지역균형의예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0% 컷이 1.05, 70% 컷이 1.08인데 1.3등급이 합격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울대학교는 본인들의 평가 관점과 평가 항목에 적합하면 내신에 구애받지 않고 뽑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제 입학전형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의 탐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죠. 깊이 있는 학습 경험과 함께. 그럼 오늘은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폐지된 자소서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걸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합격한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번에 발표한 이런 학종 안내서에 적합한지 그 내용을 갖다 한번 사례들을 들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죠. 여기에서 이제 볼 때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는 자,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그러면서 뭐가 돼 있죠? 자,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그러면서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이야말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은 똑같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단락을 보면 탐구와 사고를 통해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이제 들어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그다음에 연대, 이런 모든 대학들이 이제 탐구 역량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자소서의 기능이 이제 좀 학생부에서 나타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이제 포함된 거죠. 이게 이제 왜 포함됐을까요?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는 뭘 쓰죠? 자소서는 학생부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장 3년 동안 관심이 있었던 어떤 주제, 관심이 있었던 어떤 깊이 있는 어떤 탐구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한 내용을 갖다 교과 간 연계, 그다음 활동 간 연계, 학년 간 연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이렇게 심화학습했는지를 갖다 이렇게 메인으로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능이 바로 이게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라는 것 갖다 학생부에 담으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 반드시 담으셔야겠죠. 없던 내용이 들어왔어. 그럼 없던 내용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을 갖다 중점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봤던 이 학생이 3년 동안 가장 관심 있게 깊이 있는 학습과 깊이 있는 학습을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이 무엇이있는지를 자소서를 통해서는 이 학생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갖다 자소서를 통해서 그려볼 수 없으니까 학생부를 통해서 이 학생이 면역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학습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면역을 또 화학과 연결해서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면역을 갖다 어떻게 또 해서 면역과 연결해서 화학과 연결해서 공부를 했고, 또 면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수학과 연결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메인 테마를 잡아갖고
깊이 있게 학습하는 모습, 그래서 너의 관심 분야는 뭐였고 그것이 어떤 건지를 갖다 나타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심학습한 과정과 함께 내가 가장 관심이 있던 어떤 메인 테마를 갖다 주제로 삼아서 고2, 고3, 고1, 고2, 고3이 뭐 고1 것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고2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고2, 고3 때 어떻게 깊이 있게 학습하고 했는지를 갖다 나타내는 학생부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요즘 계속 던지는 화두가 뭐냐면 서울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부, 이건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서울대를 가고자 한다고 하면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골고루, 그죠? 교육 과정의 학습 경험은 나타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그렇게 이제 지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너 그럼 메인 테마를 무엇으로 가져갈래?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뭐 많게는 3가지, 적게는 1가지, 그러니까 한두 가지나 2-3가지 정도에 대한 테마를 갖고 이것을 갖다 교과 간 연계, 활동 간 연계, 학년 간 연계를 통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학습하고 활동했는지를 갖다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내가 어떤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담당 선생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한 지역균형의예과의 1.3등급인데 의대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보면은 이 친구는 이제 1, 2학년 때 보면 고1, 2생물에서 후전적 형질의 유전에 관심을 가졌고요. 고1 통합과학 시간에 이제 세포질 분야, 목의 유전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고2 자율 시간에는 이제 뭐 히스톤 단백질 중 히스톤 H3 효소에 의한 촉매 반응은 유전체의 발현, 유전체 안정성 유지 및 재조합 조절 등과 같은 핵심적인 유전체 기능 조절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이해하고 H3 메타라는 일부 후천적으로 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런 것들이 1, 2학년 때 있던 거거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3학년 때 저희가 메인 테마로 잡아서 mRNA를 활용한 후성 유전학적 조절 및 치료법.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공도서 뭐 유전하기 이해, NCBI 영어 논문 이런 걸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1 진로에서 유전자 돌연변이 모델에 대해 알게 돼서 뭐 이렇게 탐구한 내용과 이제 파동함수가 투과할 때 염기쌍의 상보적 관계가 바뀌며 뭐 이런 등등 돌연변이가 발생되는 과정을 이해했고 이걸 또 뭐하고 연결했죠? 물리하고 연기를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1 진로 시간에 물리하고 연결된 내용도 역시 같이 이제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형광 공명 에너지 전달을 이용한 세포 생물학 연구와 양자 역학의 결합음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천해주고, 그래서 이 서너 가지의 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서 뭐죠? 통합적 사고력과 함께 유전에 대한 부분을 갖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탐구하고 깊이 있게 학습한 내용을 나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서울대 의예과의 지역균형인데도 1.32였지만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도를 했던 건데 요번에 서울대학교 1위로 이런 내용들을 자소서에 썼겠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다면적으로 파악하고 나타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의 심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학생부에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주제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인데 기업 의사결정의 고1 공통수학과 고2 수학에서 있었던 불확실성 계에 대한 학습하고 탐구했던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수년제 가치를 측정한 내용,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확률과 통계에서 주제, 계량경제 연구 시리즈, 베이지 정리를 활용한 경기순환 이론상 코스피 200의 추세선 예측, 이런 부분들을 추천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재무관리에서 고1 통합사회에서, 그죠? 그 다음에 고2 국제경제에서 학습했던 것과 연결을 해서 주제가 계량경제 연구 시리즈 2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의 실증 분석,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IPO가 기업 가치 개량에 끼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이제 계량경제 연구 시리즈에 대한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되게끔 저희가 이렇게 주제 추천을 해주고 이 학생의 어떤 스토리 구성을 갖다 했거든요. 이처럼,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을 한 학생인데 자기가 깊이 있게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 간 연계, 활동 간 연계를 통해서 관심 있는 주제를 확장하고 깊이 있게 심학습하는 내용 갖다 반드시 나타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른 내용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 왜 필요한가요? 에서 이제 보면은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이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의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선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 기록부 등 제출 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기소개서에서는 옛날에 학생부에 있는 어떤 결과물을 갖고 그 동기와 과정에 대한 스토리 구성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 활동들을 왜 했는지를 갖다 엮어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결과만을 평가하지 않고 동기와 과정을 평가한대요. 그럼 뭘 나타내야 되죠?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자기평가서를 받으셔야지만 내가 이 주제를 왜 선택하게 되었고,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관심 있던 내용은 무엇이었고, 또 관심 있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하면서 부딪혔던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이걸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발표한 PPT나 어떤 수행평가 PPT라든지 보고서 제출만 갖고는 그걸 나타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게 뭐 자기평가서를 받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자기평가서를 받지 않는 그 상당수 일반고들, 이 일반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에 대한 결과물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근데 대학들은 서울대학교는 뭐라고 하죠? 동기와 과정까지. 이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라는 건 뭐냐면 이 학생에 대한 이 동기와 과정은 옛날에 어디서 봤던 거죠? 자소서에서 봤던 기능이에요. 이렇게 그 학생부에 이렇게 다양하게 있던 활동들을 갖다 내가 이걸 갖다 왜 하게 됐는지를 연결하면서 내가 이렇게 깊이 있게 심화학습하고 탐구했던 이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걸 학습했고 이걸 바탕으로 동아리에서 이런 탐구를 하게 되었고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학생부에서는 그럼에도 그 자소서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평가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학생부에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자기평가서의 이런 동기와 과정을 담아내는 거죠. 근데 자기평가서를 안 받아. 우리 학교는 제출을 안 받아. 그러면 이제 대신 발표는 시켜. 그 다음에 보고서 제출을 해.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PPT 발표나 보고서 작성에 바로 할 때 서론의 동기와 과정을 갖다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서론에. 그런 노력들을 갖다 하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자기평가서를 내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수행평가를 하든가 하죠. 그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동기와 과정을 반드시 나타내라.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제 추천하면서 추천 이유를 쓰거든요. 근데 저희는 학교 교과 수업이나 교내 활동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죠. 그걸 제일 잘하는 건 학생이 누구죠? 그건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준 이 주제를 추천해준 이유와 교과 수업, 교내 활동을 연결해서 제가 동기와 과정을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이 왜 필요한가 해서 평가는 결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동기와 과정까지 평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동기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합격한 학생인데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보안 문제를 주제로 약 7개월간 과제를 수행함. 현재 암호 체계인 RSA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그 대안으로 양자 암호에 대해 고찰하며 향후 해킹에 대비한 암호 분야의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함. 이 과정에서 정수론에 관심을 가지고 기초적인 정수론을 학습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두 자릿수 소수를 이용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을 특정 규칙을 통해 수열로 바꾼 뒤 공용키와 개인키를 생성하여 암호하거나 암호를 해석해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등등등 뒤에 있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게 진로활동이에요. 근데 뭘 했냐면 활동과 연계, 진로활동이지만 내가 자율동아리 활동에 뭘 했어. 그래서 자율동아리에서 했던 활동을 갖다가 진로활동과 연계해서 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썼죠.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영어죠. 평소 정부의 역할,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으로 수업 교재에서 안정적인 통화 및 금융환경을 제공하는 정부의 기능에 대한 지문을 읽고 탐구함.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기사를 읽은 것과 접목시켜 확장 정책에 대한 경제적 영향과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쓰는 게 굉장히 이렇게 동기가 잘 나타나 있죠. 교과 수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구체적으로 동기를 썼죠. 그러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밀턴 프리드먼의 도서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를 찾아 읽고
프린더 샤오름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인위적인 통화 정책의 문제가 구축 효과가 있으면 학습함.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수통계 그래프를 검색하여 본원 통화와 CPI 관계를 밝힌 영문보고를 작성하며 정부가 올바른 화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원리를 역행하지 않는 기준점이 필요함을 깨닫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동기화 과정에 되게 잘 나타나 있죠. 이런 동기화 과정을 반드시 나타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강조했던 부분이죠.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화된 과목과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들을 수 있으면 들으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자,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평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경우도 반드시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나는 학생부를 갖다 만드셔야지만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갖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탐구활동 등의 학내활동을 통해 드러난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학년 진로활동이죠. 동아리활동을 계기로 후성유전학을 접한 후 후성유전의 메커니즘으로 CPG 메틸레이션과 히스톤 변형을 제시하고 이를 암, 우울증 등의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음을 학습하여 후성유전학의 최근 의학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함. 그죠? 그 다음에 2019 청소년 글로벌 창의스쿨 해외 석학 초청 릴레이 특강에 참가하여 2012년 노벨상을 받은 야마나카 신야의 기사를 보고 야마나카 인자가 DNA 메티라를 지우는 초기화 과정에 기여한다는 점에 흥미를 느낌. 이에 줄기세포와 재생의학의 미래라는 강의를 찾아 들으며 저게 무크 강의죠. 그죠? 제대열의 중간엽 분리세포를 분리배양하여 연골 치료제를 개발하였다는 점을 알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의 재생을 조사하다가 AJSM에 게재된 영어 논문을 읽고 정리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1학년 진로 활동이지만 뭘 나타내 있죠? 그래서 학업 관련 내용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다 평가한다는 얘기죠. 2학년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독서는 이제 또 모든 공부의 기본입니다. 독서에 대한 부분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 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라는 얘기는 전문 서적을 읽으라는 건가요? 읽지 말라는 건가요? 읽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기초의학 및 의학용어 강의를 듣고 2018년 노벨 생리학 수상 연구인 면역항암제 개발에 흥미를 느껴 상세 기전을 탐구하고자 전공도서 쿠비 면역학을 읽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가타3 관련된 영어 논문을 읽고 가타3 동역학 모델을 나타내는 미분방 정식을 학습하고 이를 매트랩의 5대포 파일 수치적분을 구현하여 mRNA와 단백질의 시간에 따른 궤적을 도출함. 등등. 그죠?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 활성화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이해를 강화함.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을 구현하는 거예요. 수학과 분자생물학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어떤 이제 심학습한 걸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이 나타나 있죠. 그죠? 여기도 보면 이제 서울대 경영 보면은 이제 주제 선택 활동에서 곡선의 극소 또는 극대점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원리를 학습하고 도선 미적분으로 바라봐. 이건 이제 교양 도서겠지만 이게 이 학생이 문과자였습니까? 그런데 뭐죠? 기하학 입문 및 실습 강의를 통해 그레디언트 벡터, 라그랑주 승수법의 활용에 대해 탐구함. 다변수 함수의 극한을 기하학적으로 이해하고 미분을 이용한 한계 분석이 사회현상과 관찰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유용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어떻죠? 교양 도서와 그 다음에 기하학 입문 및 실습 이런 이제 심화 도서를 갖다 같이 나타나 있죠. 또 수요 독서 토론은 뭐죠? 인간의 경제학을 읽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심화 도서나 이제 전문 서적들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학습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이런 내용을 나타내라는 얘기겠죠. 또 여기서도 국내 시험 감염의 현황과 대책을 읽고 등등등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또 도전하는 학생, 이제 고등학교 생활 중 스스로 도전해본 경험은 무엇인가요? 더 알고 싶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있나요? 관심 있는 과목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수하였나요? 이건 제가
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경험 이걸 갖다 되게 의미 있게 보죠. 근데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한 경험인데 시작이 뭐죠? 관심 있는 과목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이제 그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갖다 이렇게 했죠. 뭐 인문대학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경제학부에서는 핵심 권장 과목은 없지만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했죠. 자연과학대학은 당연히 뭐 수학 부분과 이제 관련된 이제 과학 과목들에 대한 것을 갖다 언급을 했고요. 뭐 공과대학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이 특별하게 없죠. 근데 권장 과목은 이제 미적분이었고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가장 뭐 관심 있는 대학이 이제 의과대학이죠. 의과대학은 핵심 권장 과목이 뭐죠? 생명과학원이고.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이 이제 생명과학도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서울대학교에서는 의대라 하더라도 수학은 다 들으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갖다 전부 다 권장 과목에 넣어놨죠. 이런 것들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이수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나요? 네.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지원 자격과 무관하지만 모집 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각 학기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과목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학과별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의 이수 내용은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발표한 이제 연대, 중앙대, 경희대, 이제 고대 등이 이제 고대 성균관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데는 거기는 핵심 과목과 이제 권장 과목이 있죠. 근데 이제 핵심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권장 과목은 안 들을 수도 있다. 그건 이해한다. 학교의 교육과정상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권장 과목을 갖다 모두 듣지 않는다면 감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질 겁니다. 근데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자연계열은 특히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담고 있지만 인문계열은 크게 담고 있지 않고 의대만 하더라도 그죠? 의외죠. 그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들으면 좋겠지만 교육과정은 못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학을 다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못 듣는다고 한다면 못 듣는 과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한 과정들을 나타내면 권장 과목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그런 권장 과목을 갖다 뭐 전혀 듣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에서는 자기들의 평가 관점, 그죠? 평가 항목 이런 부분에 적합한 학생들은 잘 뽑습니다. 내신이 부족해도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목고 자소고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4등급 대 학생들도 뽑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고에서 2등급 초반대인 학생들도 1단계 통과된 학생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 그리고 1월 달에 발표한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참조하셔갖고 학생부를 갖다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서울대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